콘돔 착용을 조건으로 성관계 동의를 받은 남자가 그 약속을 어겼다면 성범죄자로 처벌받아야 할까요? 스텔싱이란 콘돔 등 피임 도구의 사용을 상대방이 요구했는데도 사용하지 않거나 성관계 도중 몰래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일컫습니다. 넓게는 상대방의 콘돔 착용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합니다. 남성의 스텔싱 행위는 여성 입장에선 성관계 도중에 그 행위를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을 악용해 여성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스텔싱은 원하지 않는 여성을 임신시키거나 성병을 전염시킬 수 있고 때로는 여성을 임신시킬 목적으로 행해지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여성은 병원에 다니는 것 말고도 우울, 불안,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정신적 피해를 입습니다. 캐나다 수도 오타와의 대법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루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건의 피해 여성과 가해 남성은 지난 2017년 온라인으로 인연을 맺은 뒤 같은 해 3월 처음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관계도 대화 주제가 됐는데 여성은 콘돔 없이는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혔고 남성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남성의 집에서 다시 만난 이들은 두 차례 관계를 맺었고 첫 관계는 양측의 동의대로 이루어졌지만 두 번째가 문제였습니다. 남성이 관계를 앞두고 침대 옆 테이블 쪽으로 잠시 몸을 돌렸는데 여성은 이 행동을 콘돔을 착용하는 것으로 착각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피임기구 없이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남성을 고소했습니다. 이미 콘돔 없이는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는데도 남성이 이를 어긴 만큼 동의 없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남성은 여성이 콘돔을 착용했을 때만 성관계에 동의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2018년 처음 열린 재판에서는 여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시 판사는 여성이 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항소로 열린 지난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새로 심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성을 속이려 한 적이 없다. 만약 이런 항소가 받아들여진다면 이 남성에게 범죄 기록이 남고 성범죄자로 등록돼야 한다.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 법이 실생활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콘돔이 있는 관계에만 동의했는데 콘돔이 없는 섹스를 했다면 이는 계약이 파기된 것이고 원치 않던 체에게 접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중대한 침해 사례가 이제 법에서 다뤄져야 한다. 언론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성관계 동의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논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2014년 콘돔 훼손 사건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한 여성이 콘돔 사용을 조건으로 남성과 관계에 동의했는데 남성이 콘돔에 구멍을 내는 바람에 여성이 임신한 사건입니다. 당시 남성은 성폭행으로 기소됐고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선고 1년 6개월의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당시 대법관 다수는 콘돔 훼손이 사기에 해당하므로 여성의 동의가 무효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스텔싱이 성폭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민법에 추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반대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기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이 발효되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스텔싱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형법은 피해자의 적극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텔싱 피해자는 동의가 부족했음 또는 없었음을 이유로 강간죄로 소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스텔싱 범죄 근절을 위한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스텔싱은 임신이나 성병 노출 등에 대한 우려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야기한다. 스텔싱은 부도덕할 뿐 아니라 불법이란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미국의 다른 주들도 캘리포니아주를 뒤따라야 한다. 독일, 스위스 등에선 이미 스텔싱을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으로 보고 처벌을 강화해왔습니다.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2017년 성관계 중 몰래 콘돔을 뺀 남성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 형사 책임을 물었습니다. 2018년 독일 베를린 지방법원 역시 스텔싱 행위를 한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16년 형법 개정으로 성폭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성관계에 대한 동의의 여부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주요 법적 구성 요건이 되었기에 스텔싱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은 강간과 기타 성폭력 범죄를 검토하는 데 있어 성관계에서 동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법적 구성 요건이다. 한국의 경우 현행법으로 비동의 간음죄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텔싱을 강간죄로 검토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타 다른 성폭력 범죄로도 검토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형법 297조 강간죄는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였거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는 게 명확해야 적용됩니다. 현행 강간죄로는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비동의 간음죄의 배경입니다. 재판 과정은 가해자의 강간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의 적극적인 구조 요청이나 반항 유무를 중점적으로 다뤄왔습니다. 비동의 간음죄 핵심은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상대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강간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텔싱을 성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외국처럼 비동의 간음죄부터 입법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의견입니다. 다만 국내에서도 스텔싱 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 올해 처음으로 인정되는 판결이 나오긴 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연인이었던 B씨가 성관계 중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임도구를 제거하고 성관계를 계속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 지난 2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는 A씨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B씨는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 규정은 없어 성범죄로 다뤄지지는 못했습니다. 스텔싱 행위를 성범죄로 다루기 위한 형사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스텔싱 처벌법이 처음 발의된 상태입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임 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 없이 제거,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피임 도구에 대한 사용 동의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구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소 의원은 비동의 간음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의 핵심은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상대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강간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 의원 개정안은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해 8월 강간의 구성 요건을 폭행, 협박 등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화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주로 스텔싱 처벌법 없이 비동의 간음죄를 근거 삼아 스텔싱을 강간죄로 따져 묻습니다. 한 전문가는 비동의 간음죄가 통과된다면 외국과 같이 비동의에 의한 성관계, 즉 강간죄 또는 강간치상죄와 같은 성폭력 범죄로 스텔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